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로서 환자의 잇몸의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번에 예고한 대로 픽스처의 회전박력 고중력과 수직 고중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시에 임플란트에 작용하는 교합력 중 픽스처의 중심축, 즉 길이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작용하는 수직 교합력은 드물고 이렇게 중심축을 벗어나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수평 방향으로도 교합력이 작용하므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직 교합력이 약하게 작용합니다. 또 수평으로 작용하는 교합력도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비스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수직 교합력이 일부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교합력의 대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수평 방향 고중력이 픽스처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지만 수직 방향 고중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먼저 수평 고중력을 보면 협술 쪽에서는 골질과 상관없이 유착이 잘 되는 관계로 픽스처의 둘레 표면, 둘레 전체에서 제대로 수평 고중력을 얻어집니다. 근원심으로는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약하게 얻고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서 제대로 얻을 수 있고, 또 인접체와의 컨택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 방향 교합력에 대한 고정력은 여기 픽스처 하단면 말고는 얻을 곳이 없는데 그 위치가 물렁한 망상골입니다.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골질이 안 좋은 상악 대구치 부위이고 교합량이 큰 경우라면 픽스처에 치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의 교합이 낮아지는 가장 마지막 원인이 픽스처의 치마 현상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부족한 수직 고정력에 대한 보완책이 픽스처의 디자인에 포함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언급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픽스처의 회전을 방지하는 고중력이 아닌가 합니다. 제작 시에 단순히 똑딱이가 아니라 전우방, 적방으로 움직이면서 턱이 움직이면서 컵을 그리거나 사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대합치가 이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저장이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회전력이 크라운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열이 사각형이 아닌 아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우리가 골프를 칠 때 클럽 헤더가 직선으로 빠지지 않고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면 드로우가 걸리고 아웃에서 인으로 빠지면 페이드가 걸리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제작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혀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크라운의 측면과 교합력을 비벼대기 때문에 회전 모멘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할 텐데, 픽스처에 결합시켰던 힐링 어바터가 교합이 안 되는데도 그 다음 내원 시에 풀려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텀이 임플란트에 불리한데, 왜냐하면 나사가 풀리는 회전 방향이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본 수평 및 수직 교합력보다는 작게 작용하겠지만
꾸준히 작용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차적으로 크라운의 회전력이 작용하는데 크라운이 돌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대주 상부의 단면이나 그루브 등에서 크라운의 회전이 방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대주의 회전력이 작용하는데 지대주 역시 돌지 않죠. 왜냐하면 지대주 하부에 있는 헥사 같은 회전 방지 구조에서 픽스처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회전력이 픽스처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결합 나사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붙어 있는 솔리드나 콤비 지대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지대주는 자체를 돌려서 픽스처에 결합시키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될 헥사 구조가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크라운에 작용하는 회전 모멘텀이 나사에 직접 전달되어서 나사가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대주보다 나사가 더 잘 풀리고 지대주 자체가 돈다는 것이 이런 지대주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걸 쓰면 픽스처에 전달되는 회전력은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이 지대주가 나온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것인데 그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대주 중에 여기에 헥사 구조가 없는 것을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역시 픽스처에 전달되는 회전력은 차단이 됩니다만 앞서와 다른 점은 픽스처의 지름에 따라서 지대주만 돌거나 혹은 나사도 같이 풀려서 돌게 됩니다. 통상적인 지대주와 마찬가지로 결합 나사가 따로 있으므로 초반에는 나사머리 부분이 지대주를 압박해서 지대주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름이 작은 픽스처인 경우에는 교합력을 받다 보면 얇은 외벽이 밖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지대주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압박이 느슨해지므로 그때부터 지대주가 도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나사는 풀리지 않았는데 지대주가 도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사도 아래로 더 내려가면서 다시 지대주를 압박해 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나사가 조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픽스처 내부에 여분의 나사산이 가공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있어도 대부분 불완전 나사로 가공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픽스처의 지름이 크다면 나사도 같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벽이 두꺼워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대주가 제 위치에서 회전력을 받다 보면 마찰력에 의해서 나사머리가 회전력을 받아서 나사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주로 앞니에서는 앵글 더바터에서 난액사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쓰는 이유가 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헥사 구조가 있는 지대주를 쓰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고 회전력이 최종적으로 픽스처에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픽스처에 회전 방지 구조가 없다면 과연 픽스처도 돌게 될는지 또 그만큼 회전력이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앞니를 뽑을 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뽑을 때 대구치나 소구치까지는 포셉을 잡고 돌려서는 도무지 뽑을 수 없지만 앞니는 돌려서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치나 소구치의 뿌리가 앞니보다 굵다는 것과 대구치의 뿌리는 여러 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니는 상대적으로 작은 힘으로도 너무 쉽게 돌려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작은 힘으로도
쉽게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대구치나 소구치의 뿌리 모양은 완전히 길쭉해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이고 앞니는 동그란 모양에 가까워서 회전이 쉽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자연치 대구치나 소구치는 평생 회전을 거의 안 하는 것이고 앞니는 나이가 들면 돌아서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픽스처는 동그란 원입니다. 픽스처가 돌지 않으려면 회전 방지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없습니다. 커팅 엣지 부위가 있긴 한데 원래 목적이 회전 방지가 아닌 데다가 또 위치가 픽스처의 하부 끝자락에 있으므로 회전력의 작용점과의 길이가 길어서 회전 방지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심은 지 오래되거나 유착이 나쁘게 된 픽스처라면 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회전 방지 고정력을 얻기 위한 구조가 픽스처에 도입되는 것이 도움이 되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크라운을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하나로 묶이는 바람에 회전축이 두 개가 되어서 회전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픽스처를 심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 방법이 픽스처에 작용하는 회전 모멘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